1894년 7월 신문에 실린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고 요 옆에 영국의 소식이 아주 대조적이라서 이 신문이 재밌어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그리는 회사원 김영큐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1894년 발행된 영국 신문을 소개할게요. 이 신문은 앞뒤로 기사가 있고요. 이름은 더 그래픽, 사파 중심의 보도를 통해서 큰 인기를 끌던 신문이었어요. 근데 시대의 변화와 사진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1932년에 폐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1894년 7월 14일의 더 그래픽입니다. 바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든든의 왕국에 대한 요구들. 이것은 동양의 약한 왕국들의 운명이다. 강한 이웃 국가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 조선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견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험한 개입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대신할 아시아의 항구를 원해왔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이 필요했다. 라자로프항, 즉 현지인들이 겐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러시아에게 딱 맞는 항구이다. 여러분, 여기서 겐산은 원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러시아 항구가 세워지는 것은 대영 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해에 러시아 항구가 없다는 조건으로 포트 해밀턴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포트 해밀턴은 저기 유럽 어디에 있는 되게 멋있는 그런 항구가 아니라 전라남도 6시 거문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의 동해죠. 이때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진출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영국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거문도에 항구를 설치를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허가 받았냐고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여기 항구를 만든 것조차 조선 조정은 몰랐어요. 나중에 청이 알려줘서 알게 됩니다. 영국은 이 항구를 가지고 러시아와 협상을 한 거예요. 영국은 여기서 철수할 테니까 러시아에 더 이상 내려오지 마 한 거죠. 그래서 거문도에서 영국이 철수를 하고 러시아는 더 이상 남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의 조선 개입은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다. 이 문제의 근원은 내전에 있다. 지난 3년 동안 조선에서 이어진 어떤 내전일까요? 폭정과 수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절망 끝에 반란을 일으켰다. 동학이라는 세력이 반란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한 지방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동학혁명은 모두 다 아시죠? 여기서 말한 한 지방은 바로 전주입니다. 이 신문이 발행되기 3달 전에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선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에다가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과 일본은 군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군대를 파견하면 나도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던 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그런데 조선 조정이 청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청이 군대를 보낸 거고 일본도 텐진 조약에 따라서 들어온 거죠. 자, 계속 신문을 볼게요. 그러자 일본이 등장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 후 미카도의 정부는 중국에 제안을 했다. 조선의 약한 정부를 더 현대적으로 공동개혁하자고. 여기서 말한 미카도는 일본의 덴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황제할 때의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를 단독으로 읽으면은 일본어로 미카도예요. 결혼할 때 예복이나 웨딩드레스에 미카도 실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때의 미카도가 바로 이 미카도입니다. 고급스러운 실크야, 그런 비단이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의 종주국인 중국은 간섭을 용납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두 제국 간의 군사력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이 유리하다. 그래서 동학군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와 빠르게 협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럼 청이랑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나갔어야 하는데 일본이 안 나가요. 여기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청일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신문이 발행된 게 1894년 7월 14일인데 그로부터 딱 10일 뒤에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났겠죠. 그래서 2달 뒤 동학군이 다시 봉기를 합니다. 이제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반외세를 주장하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894년 11월에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이랑 우리나라 관군이 연합을 해서 동학군이랑 결전을 벌였고 여기서 동학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고 속상해요. 죽창 들고 싸우던 그 동학군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보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 최태성의 만화한국사를 그릴 때도 좀 비중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중국은 여전히 구질서를 고수하고 있으며 군대는 지휘가 엉망이고 조직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군사와 해군 시스템이 매우 현대화되어 있으며 독일 모델을 따라 신속하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본의 해군은 특히 중국 해군보다 훨씬 강하다. 실제로 청일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풍도해전이었어요. 1894년 7월 25일이었고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함대를 격파를 하고 이어서 9월 17일에 황해해전에서 청나라가 자랑하는 동아시아 최강의 북양함대를 격파합니다. 이때 북양함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나라의 돛담배가 아니에요. 독일과 영국에서 건조된 철갑함과 순양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이긴 거예요. 일본이 엄청 강력했던 거죠. 이어지는 기사를 계속 볼게요. 중국의 오랜 주권 주장은 접어두더라도 일본은 조선에 훨씬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10,000명이나 되지만 중국인은 2,000명에 불과하다. 조선 무역의 대부분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왕은 서울에서 일본에 억류된 상태이며 새로운 지배자가 누구로 바뀔지에 대한 왕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청이랑 일본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왔고 서울에 주둔을 한 거예요. 일본군은 경복궁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남산에 대포까지 설치를 했어요. 이때 고종이나 명성황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은 중국의 종주국에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으며 그의 삶은 중국 황제를 본뜬 것이다. 왕은 중국 황제처럼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은둔의 왕국의 통치자라는 말 그대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은둔자이다. 자, 왕인 이흥 40살에 가까운 나이다. 1851년 7월 25일에 태어났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묘호나 시호가 없는 상태라서 이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모두 묘호입니다. 세종대왕은 살아있을 때 본인이 세종대왕이라고 불릴지 몰랐어요. 다 죽고 나서 지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고종도 살아있을 때는 고종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었다. 1864년 콜콩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자신보다 10달 연상인 민씨 가문의 귀족 여성과 결혼을 했다. 여기서 콜콩은 철종을 말한 것 같아요. 그들의 아들인 왕자가 있다. 올해 1월에 성년이 되었다. 그리고 왕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네,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 이항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왕은 여러 가지 칭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아들이나 만개의 섬의 왕 같은 것들이다. 하늘의 아들은 천자인데 만개의 섬의 왕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모든 위엄도 왕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즉위할 때나 후계자를 정할 때 말이다. 게다가 매년 무거운 공물을 바쳐야 한다. 하지만 그의 시간 대부분은 종교의식에 쓰이고 있다. 궁궐에서 굿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영국에서도 이걸 알았겠습니까? 무당과 도서가 궁에 자주 들락날락했고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점을 쳤대요. 조선은 또 유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유학자들이랑 기아파들도 이걸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도 계속 한 거죠. 어떤 시대이든 무속 신앙에 빠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조선의 소식을 보셨어요. 이부터 이만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영국의 소식이 있어요. 이게 아주 대조적이라서 이 신문이 재밌어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막 달려나가는 것 같죠.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다리 위를 첫 번째로 건너다.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월요일 아침 타워브릿지가 마침내 교통에 개방되면서 첫 번째로 다리를 건너는 영광을 두고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신호를 보냈고 도계교가 선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제때에 올라갔다. 새 다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장면은 현대 공학 기술과 전통적인 시민 자부심이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네, 어떠신가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대피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894년 7월 신문에 실린 조선과 영국의 소식입니다. 백성들이 일본군에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굿하고 점치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영국은 자동차랑 마차랑 배의 교통체증이 심해져가지고 타워브리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먼저 건너겠다고 해서 이런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볼 게 많은 신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파 이 그림은 제가 모두 직접 그린 겁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